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시간이 2023년 6월 2일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그 함께 배우길 못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함께 배우기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배터리 쪽이고, 이제 배터리도 우리 다 배웠어요, 사실. 뭐 충전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ESS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오늘은 요거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뭐 건물처럼 생겼죠.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텍사스에 예전에 한파가 와서 아마 2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대규모 정전. 근데 그때 되게 놀라웠던 게 저기 테슬라 있죠. 테슬라가 요거 하거든요. ESS. 근데 저거 테슬라 ESS 설치한 주택만 나홀로 불이 켜져 있었대요. 비상 전원 장치가 된 거죠, 저게. 그때 이제 ESS의 중요성이 한번 부각이 됐던 건데, 결국 이것도 배터리죠. 배터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는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냐, 기능이 뭐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 하나하나 셀을 모듈 아시죠? 모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넣은 다음에 이 모듈 하나하나를 이렇게 층으로 쌓아요. 그럼 요걸 하나씩을 요걸 렉이라고 합니다. ESS를 렉. 건물 짓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 배터리 렉, ESS 렉들을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잘 작동되는지. 근데 ESS 기능은 세 가지인데, 무정전 전원이라고, 이제 갑자기 아까처럼 정전 발생했을 때 병원이나 은행은 정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 전원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이 불 땐 좋은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태양광은 낮에는 태양이 비치는데 저녁에 안 비치. 근데 되게 태양광이 좀 아이러니한 게, 낮에는 출근을 해서 전력 수요가 줄고요. 집에 딱 도착하면 밤에 써야 되는데, 밤에는 태양이 안 비쳐서, 그러면 이 광을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저장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밤에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낮에 일단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밤에 쓰려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이걸 간헐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데는 막 한 달 내내 막 비 오면 못 쓰는 거죠. 태양광도.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저장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공급할 때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주파수를 맞춰주면 전력 공급을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요거죠. 사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커지니까 ESS도 커진다. 요거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거고, 아무튼 이제 ESS는 전력난을 해소하는 가장 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TR1300이라고 굉장히 큰 ESS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22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LG엔솔이 이걸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전이 나면, 그러니까 자꾸 정전이 나요. 미국은 되게 노후화된 거 아시죠? 이 전력망들이.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요, 노후화돼서 전기가 끊겨서 자주 발생한대요. 정전이. 근데 그 정전이 나면 전력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ESS가 딱 집에 있어요. 그럼 얘가 보조 역할을 해서 끊어진 전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투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투수. 그러니까 선동열, 오승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선발 투수는 아니고 뒤에서 백업해주는,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S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이 직류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송전소에서 교류로 바꿔서 보내주거든요. 이 교류를 받아다가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장 장치예요. 근데 다시 저장할 때는 직류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게 PCS. 그리고 이 배터리를 이제 관리해주는 게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그 BMS를 이용해서 관리가 된 요런 이제 배터리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전력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PMS. 그리고 전체적인 요 전체를 다 ESS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밖에서 모니터 같은 걸로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에너지 관리. 그걸 이제 E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ESS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ESS는 배터리 모아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옛날에 처음엔 그랬어요. 아, 저게 배터리 모아놓고 그냥 저장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배터리를 그러니까 이제 잘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 UPS도 사실은 ESS라고 보시면 이게 비상 전원 공급 장치죠. 예, 뭐 작은 것도 있지만 저게 사실 이제 ESS 같은 거죠. 그래서 ESS는 전력, 상업, 통신, 가정, UPS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쓰임새가 많죠. 그래서 BMS는 뭐냐 그러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요게 배터리 팩이거든요. 이렇게 배터리 팩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셀, 배터리 하나, 요 모아놓은 게 모듈 아시죠? 모듈. 그 다음 모듈을 여러 개 합쳐놓은 거. 이게 다 배터리 팩입니다. 이 배터리 팩 이제 끝부분에 요걸 달아요. BMS. 이렇게 생겼대요. 이걸 그 분해를 해보면 네, 여기 기판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BMS예요. 그래서 BMS가 하는 거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휘자처럼 배터리를 이제 ESS 안에 있는 배터리를 ESS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전기차엔 다 들어가 있어요. 저 BMS 다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가 하죠. 그 역할을. 그래서 배터리가 최적의 상태로 잘 이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압이나 전류를 적절하게 이제 이 지휘자처럼 조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기능 나와 있지만 전류, 전압, 온도 등을 감시해 주고요. 충전 상태라든가 배터리 수명을 그래서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셀을 이제 셀 간에 편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요거를 좀 줄여주고, 과충전, 너무 충전이 많이 되거나 방전이 많이 되거나 전류가 너무 이게 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 시스템이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ESS에 이렇게 붙여 있고, 또 하나가 PC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류를 바꿔줘야 돼요. 배터리는 무조건 직류를 받아요. 근데 보통 올 때는 교류로 들어오거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PCS는 그걸 바꿔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가 풍력 발전에서 직류가 오는데 교류로 송전을 했다가 배터리에 저장하려면 또 직류로 또 바꿔줘야 되죠. 그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직류를 또 바꿔줘야 됩니다. 뭘로? 가정에서는 교류를 써요. 예. 여러분들 뭐 220V 있죠. 다 교류입니다. 직류를 못 써요. 냉장고 다 교류죠. 근데 배터리는 직류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네,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이제 일본어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막 그런 용어들. 근데 도란스라 그러나요? 도란스. 저도 참 예, 옛날 생각나네요. 아무튼 이제 그 변압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변압기라 그러나? 예, 아무튼 예, 그 PCS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특성을 변환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예,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할 때 배터리 저장할 때는 직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었을 땐 교류로 또 바꿔줘야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약간 인버터 같은 거죠. 예. 그래서 ESS 전압과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면서 뭐 이런 개통 연계 보호도 하고, 예. 뭐 독립 운전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ESS에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PCS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예, 저 파워 컨버전, 예, 전류를 바꿔준다 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EMS가 있어요. 에너지, 이거는 에너지 매니저먼트, 배터리가 아니고 아까 에너지. 그래서 ESS 전체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요게 그 CCTV 보자.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보면 어디 건물 안에 이제 뭐 CCTV 보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안 요원분들이 앉아 있고 주인공이 뒤에서 이제 딱 이렇게 쳐다보고, 기억나세요? 드라마에 그런 장면 많죠. 그런 역할이에요. 그 모니터. 그러니까 이 보안 요원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건물을 보잖아요. 뭐 문제 있나 없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ESS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이제 감시하고 관리하는, 문제 생기면 또 고치러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다.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는 걸 BEMS, 뭐 빌딩이겠죠. 그리고 그다음 FEMS는 팩토리, 공장, HEMS는 이제 홈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각각의 용도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게, 뭐 집에 쓰이는 태양 그 가정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요, 발전소용도 있고, 쓰임새에 따라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테슬라 모델이거든요. 테슬라가 실제 요 사업을 해요. 요 루프 있죠, 여기 태양광, 요거 설치해 주고요, 미국에서. 저기서 이제 태양 전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ESS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밤이나 이제 밤에 퇴근해 가지고 여기 있죠, 이 차가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아요. ESS에 저장된 거죠. 그래서 낮에 태양광을 저장하고 밤에 꺼내서 충전해주고 집에 전원도 켜주고 그런 역할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 LG전자 거예요. LG전자도 지금 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건 테슬라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죠. 두 가지가 제일 큰데, 이 건물이나 산업 쪽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42%나 돼요. 다 대부분 화석연료 많이 쓰니까. 근데 이걸 줄이는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버리면 되죠. 뭐 간단하죠. 예. 그리고 운송 비중도 큽니다. 지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휘발유나 경유나 이 운송이 16%인데 이걸 전기차로 바꿔준다. 그죠? 탄소 배출 줄이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 그 많은 이제 어쨌든 생성되는 에너지를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남아 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ESS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보면, 저는 ESS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SS가 왜 필요하냐,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생산 즉시 바로 소비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 전기 생산하는데 수요는 저녁에 있어요. 바람 안 불면 풍력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만들면 바로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비가 되면 뭐 상관없어요. 내가 태양광을 바로 발전을 해서 지금 당장 쓰면 뭐 상관없죠. 근데 밤에 와서 쓴다면 ESS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죠? 그냥 다 날라가 있는데 저장을 해놔야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하면 그냥 ESS는 자동으로 같이 성장해요. 그냥 같이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바늘 가는데 그냥 실 간다. 예, 이렇게 그냥 생각. 너무 올드한 거예요, 이 표현이.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저도 참 오래간만에 쓰는 표현입니다. 예. 아무튼 캘리포니아 옛날에 정전도 있었고, 텍사스 아까 정전, 이럴 때 미국은 정전 발생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럴 때 ESS 없으면 정말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K증권에 있던 자료에도 이 내용이 나오던데, 전기차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집마다 저렇게 전기차 다 충전할 거 아니에요. 밤에 돌아와서 전기차 아파트 같은 데 충전을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완속 충전하겠죠. 급속으로 안 하죠. 밤에 잠잘 때 동안 하면 되니까. 예, 근데 그 많은 차들이 동시에 충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충전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완속이 3에서 7kW잖아요. 1000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주민 모두가 전기차를 이용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다. 가구당 일평균 전기 사용량이 보통 3kW 정도 된대요. 그러면 3000kW 지금 전력이 필요하죠. 1000세대가 한 번에 하루에 그냥 3kW에다가 1000세대 3000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뭐 전기차 충전하는데. 왜냐면 전기차 충전이 완속이 요거니까. 최저로 해서 3, 1000. 예.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도요 300kW 미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게 3kW인데 하루에 써봐야 예.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예. 저 전력이 이제 또 동시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월 평균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 저도 좀 헷갈립니다. 예. 일평균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건 좀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전기차 이제 대중화 돼가지고 충전기가 많이 깔리고 이럴 때 그 많은 전력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거예요. 예. 저기 한전에서 쏴주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SS가 옆에 있어야 된대요. 수도권에는 또 송전만 깔기가 어렵대요. 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충전기에서 전기차 충전, 송배전망, ESS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ESS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 전기차 충전할 때도 각 아파트마다 저런 ESS 장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보조 전원으로. 안 그러면 정전 나요. 아마 이제 저런 거 없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대규모 정전 사고가 계속 날 겁니다. 밤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정전 나고. 왜? 전기를 다 쓰니까 한 번에. 근데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도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ESS 시장의 규모가 이거 전망을 하는 건데요. BNEF라는 기관에서 21년도에 11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죠. 2,6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주택별로 이런 ESS 지원을 좀 해줘요. 유럽은 산업용 위주로 신재생 에너지 단지 옆에 또 태양광 업체 중에 그 썬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거용 ESS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캘리포니아의 그 가정용 패널 설치할 때 연간 696달러 금액이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패널 보급률은 아직 5% 이하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미국이 ESS 용량이 11기가와트나 증가했고 유럽도 지금 가정용 시장 원래는 유럽은 산업용이 큰데 가정용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ESS 원가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배터리죠. 배터리 팩 이게 제일 크고 시스템 통합이나 제어하고 설치 PCS 아까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이런 것들이 원가를 이렇게 차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이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보통 미국 가정에서 뭘 하냐면 태양광을 설치했죠. 아까 테슬라처럼 지붕에 근데 전력이 남아요. 남는 경우가 많대요. 이거를 전력회사에 팔아요. 그럼 전기를 보내주죠. 그쪽으로 보낼 때 이게 특정 시간에 몰린대요. 그러면 저 전력망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뻥난다 그러나요? 예, 이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정전 난대요. 그래서 이게 노후화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최대 전력망 업체 AEP가 이 10년 내 운영 중인 전력망 30%가 수명이 70년을 넘긴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전력망이 노후화되면 미국은 계속 정전이 발생할 겁니다. 예. 요게 지금 맨 빨간색이 80년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70년. 60년 된 것도 엄청 많아요. 이게 이렇게 많아요, 지금. 50년 이상 된 거. 그러니까 50년 이상 된 전력망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2030년이 최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전력기기 회사가 왜 올라가겠어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죠? 재룡전기. 이 그래프 때문에 사실 가는 거죠. 바꿔야 되니까. 전력망. 근데 거기에 결국에 ESS도 필요하다. 그리고 NEM 3.0이라고 이게 뭐냐면 넷 에너지 미터링이라고 태양광 패널을 보유한 사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예요. 태양광으로 집에서 만든 에너지를 팔 수가 있어요.
저장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걸 팔게. 그래서 보상을 줘요. 아, 당신 이거 태양광으로 전력 생산했는데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파세요. 그럼 보조금 드릴게요. 요거예요. 근데 NEM 2.0에서 이번에 3.0으로 바뀌었는데 2.0은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 판매가 많은 특정 시간대에 전기가 너무 집중되면 전력망이 지금 부담이 되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많대요. 그래서 NEM 3.0은 뭐냐면 되도록 그 특정 시간대에 그러니까 몰리는 시간대 있죠. 전기를 서로 팔려고 그 시간대를 피해달라는 거예요. 전기 판매 그 시간대 판매하지 말고 그냥 저장 좀 해주세요. 우리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이게 정전 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죠. 근데 부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줄여버렸어요. 0.3달러 줬거든요. 킬로와트당 팔면 0.08달러로 그냥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전기 판매하던 분들이 야 이거 얼마 안 되네 돈이 그냥 ESS에 저장이나 해놓을까 이럴 수 있다는 게 그걸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팔지 말고 저기 ESS에 저장 좀 해주세요. 요거를 이제 의도하는 법이 NEM 3.0입니다.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줘요. 실제 설치할 때 30% 정도 보조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9억 달러 보조금 지급이 들어가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태양광만 설치하지 말고 ESS랑 같이 설치하면 혜택 주겠다. 요게 NEM 3.0의 실제 이제 목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ESS에는 LFP가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NCM이 성능이 훨씬 좋아요. 예, 물론 이제 좀 저가형 전기차는 LFP로 가겠지만, 그래서 NCM 배터리도 반드시 필요한데 ESS에는 주행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ESS는 수명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오래 쓰고 안전한 게 더 중요하죠. 뭐 장거리 우리가 전기차 타고 어디 갈 거 아니잖아요. ESS는 그냥 전기만 필요할 때 공급만 해주면 되니까 저장 잘하고. 예, 그래서 ESS에는 LFP가 또 싸죠. 가격도 더 많이 쓰일 거라고. 그리고 훨씬이란 표현 좀 그런데 안정적이죠. 예. 매우 안정성은 높은 건 맞아요. 수명도 오래 가고. 근데 만드는 건 좀 어렵죠.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거리 주행에 적합하고 가격도 흔한 소재 쓰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해액이 많이 들어가죠. 특징이. 그래서 LFP로 가면요 전해액 회사들이 수혜주예요. 전해액 만드는 회사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향후에 여기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도 물론 커지는데 ESS 시장도 이렇게 커질 걸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때 그랬잖아요. 파우치형 LFP 고민하고 있다. 파우치형 LFP. 그러니까 LFP 배터리인데 종류가 여러 개죠. 근데 저기 LG가 들고 있는 저 얇은 거 있죠. 저게 바로 파우치형입니다. 저걸로 지금 채택을 고려 중이래요. 테슬라가 LFP에는. 그래서 각형 원통형 대비해서 왜 저걸 쓰느냐? 싸대요. 그러니까 일단 싸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델 2 전기차에는 저게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파우치형 하는 회사가 이제 LG랑 SK죠. 한국에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체인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밸류체인은 요거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요거 이제 ESS를 이제 직접 설치해주는 이제 만들고 설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기업들이고요.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첫 번째가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요게 미국 그 주택용 태양광 인버터 인버터는 아까 그 PCS랑 비슷해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전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생산된 거는 직류인데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 주택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버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ESS 전기차 충전기 만들고, 이 회사 되게 특징이에요.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하세요. 개별 인버터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앙 집중형 인버터가 있고 개별이 있는데 아무튼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9.2% 정도 되고, 그 다음 스템이란 기업이 있어요. 미국 상업용 ESS 기업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아테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전력 가격을 예측을 해준대요. 그래서 가격이 쌀 때는 저장을 딱 해놔요. 야, 지금 팔면 돈 얼마 못 벌어.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야, 지금 팔지 마. 저장만 해놔. 그럼 ESS에 전기를 딱 저장해놔요. 그랬다가 야, 지금 비싸. 지금 팔어. 그럼 이제 팔아주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 진짜 똑똑하죠. 여기에도 AI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참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앞으로 잘 돼야 됩니다. 어쨌든. 예. 미국 IRA 법안에서 또 이게 상업용 ESS 투자하면 투자 세액 혜택 30%또 보조금 줍니다. 이런 부분도 있죠. 예.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여긴 미국 최대 상업용 ESS예요. 여기도 상업용입니다. 독일의 지멘스랑 미국의 AES가 서로 합친 거고, 이 회사는 세 가지: 그리드 스택,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 엣지 건물, 선스택 태양광 발전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비슷해요. 아까 스템하고. AI 기반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플루언스 IQ를 제공해서 역시 전력 가격이 있죠. 근데 저라도 사실 제가 상업용 ESS를 쓴다면, 어떤 건물을 갖고 있거나 만약에 어떤 회사 주인인데 CEO인데 저라면 진짜 스템이나 플루언스 거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전력 가격 예측해주고 남는 전기를 비쌀 때 팔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되겠죠. 예.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솔라 엣지 테크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태양광 인버터를 제조하는데 유럽 비중이 좀 높습니다. 여기도 상업용. 근데 옵티마이저라는 그 인버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인버터라고 합니다. 여기 또 뭐냐면은 태양광 패널에다가 옵티마이저만 붙이는 거예요. 그냥 걔는 하는 역할이 그 모니터링만 해줘요. 태양광이 좀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만. 근데 인버터는 따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페이즈가 하는 거 있죠. 개별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에 인버터를 다 붙여버렸어요. 근데 얘는 인버터는 따로 빼놨고 패널에 저 옵티마이저만 붙여놓은 거예요. 필름처럼.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싸대요. 가격과 하이브리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ESS도 되게 막 가성비도 많이 따지고 연구 개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크로랑 옵티마이저거든요. 이게 인페이즈 에너지가 개발한 개별, 여기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에다가 인버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다 쓸 수 있잖아요. 효율 좋죠. 개별로요. 각각 개별로 딱딱딱. 근데 솔라 엣지가 하는 파워 인버터는 인버터를 밖으로 하나 큰 걸 빼요. 그리고 요 각각의 4개를 저기다 옵티마이저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약간. 근데 요게 이제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페이지 것도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인페이지 에너지의 주거용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합니다. 아무튼 전류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인버터 판매량이거든요. 인버터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ESS 시장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속으로 1분기는 조금 좀 둔화되긴 했지만 고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으로 갈게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 4개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데, 첫 번째가 이렌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렌텍. 여기 이렌텍. 예. 이게 가정용 회사입니다. 가정용 ODM 방식으로 ESS를 만드는데, LG전자의 가정용 제품이 있어요. 홈8이라고. 요거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북미에서 ESS 판매하려면 안정성 검사 통과해야 되는데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UL9540A라는 검사를 통과했어요. 이게 열폭주나 뭐 화재 전이 같은 거 안전성 검사하는 건데, 아무튼 이거 테슬라도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 저걸 통과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기술력 인정받았고 아마 올해 3분기부터 판매가 될 걸로, 북미에선. 유럽에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1기가와트당 ESS가 2.8기가와트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그리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설치 시
설치하면 30% 보조금 주고요. 그러면 $696 전략을 할 수 있고 같이 설치하면. 그래서 현재 2개 라인을 가동 중인데 매출은 한 1,600원 정도, 하나당 800억씩 나오고요. 2개 정도 라인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 라인은 더 들어간다. 네, 이렇게 좀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또 이런 ESS만이 아니고 저기 그 혼다 있죠. 혼다 오토바이, 이 모빌리티라는 전기 오토바이 있죠. 거기에 배터리 팩도 공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걸 또 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KT&G의 전자담배 있죠. 릴 솔리드 2.0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작년까지 전자담배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릴 솔리드 2.0이 원래 KT&G 주력인데 보고서를 보니까 23년 올해부터는 보급형 모델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저 릴 솔리드 2.0이 아니고 다른 모델로. 그래서 매출이 한 300억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 매출이 주는 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전자담배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유지하는 데다가 핵심은 ESS죠. 미국의 가정용 LG전자랑 같이 가는. 그래서 국내 좀 대표 기업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상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렌텍은 가정용이고요. 서진은 OEM 방식으로 상업용으로.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한마디로 IT 부품 관련된 전문 위탁 생산.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줘요. IT 부품 위주로. 그래서 통신 장비 만들어주고요. 핸드폰도 일부 만들어줘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어줍니다. 예. ESS도 만들어주고. ESS 비중이 근데 제일 커요. 예. 그리고 상업용 위주로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플루언스 아시죠? 미국에. 거기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도 OEM 방식으로 해주는 걸로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ESS 매출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21년도에 1,300억에서 올해는 2,800억까지 늘 것 같고 내년에 3,600억까지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ESS 성장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고, 그 다음 주요 생산 기지가 대부분 베트남에 좀 있어가지고 요새 탈중국 하잖아요. 거기에 또 수혜가 예상되고, 그러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서진을 찾아서 이거 좀 만들어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ESS만 347% 성장했고요. 램 리서치가 반도체 장비를 여기 좀 맡기나 봐요. 이제 외주 주는 것 같은데 미국에. 그래서 요게 83% 성장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서진세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근데 너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요. 전체 주식수가 3,750만 주인데 그중에 1,888만 주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량이. 절반이 늘어나요. 저게 좀 부담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무겁습니다. 예, 저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서진 시스템은 좀 저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진까지 했고, 제가 사실은 좀 시간만 있으면 이걸 좀 더 그래픽화 해가지고 해드릴 텐데 정말 죄송한 게 시간이 없어요. 이걸 일일이 이미지 따가지고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죄송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밸류 체인 나누고 저 ESS 설명이 원래 이게 두 파트인데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설명 들으시면 되니까 저걸 좀 글자로 쓴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모그린텍이 있어요. 아모그린텍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 ESS만 하는 회사는 없어요. ESS 하나만 하는 순수 업체는 없어요. 한국에는. 아시죠? 근데 제가 한 4개 정도 찾아본 거예요. 요 사업을 하는. 그래서 세 번째가 아모그린텍인데, 아모그린텍은 고효율 자동 부품이라고 전기차의 전력 변환 장치에 필요한 거예요. 슈퍼카 같은 데 들어가요. 그래서 테슬라, 리비안, GM 같은 데 납품합니다. 이게 매출 비중이 한 33.9%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항상 테슬라 수혜주로 막 많이 부각돼요. 아모그린텍이. 근데 이 회사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ESS를 하는데, 여기 보이세요? 전기 기관차 있죠. 열차 있죠. 열차에 들어가는 ESS를 만들어요. 그래서 호주의 광산 3개 기업 있죠. BHP, 리오틴토, FMG. 호주가 광산 개발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인 광산에서 즐비하죠. 거기가 전기 기관차를 쓰는데 전기 기관차를 쓴대요. 거기에 ESS가 필요하니까. 또 미국의 유니온 퍼시픽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차이점은 LFP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ESS는 LFP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뭐 LG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저 LFP 배터리를 받아가지고 그걸 조립을 하는 거죠. 배터리 이제 BMS 해가지고 그걸 되게 잘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LFP 기반의 ESS도 하고 있고, 그걸 프로그레스 레일이라는 전기 기관차 회사에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또 ESS가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어디 들어가냐면 통신 기지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는 아까 주택,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뭐 상업용 회사에 납품하는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걸 공부해봤는데, 아모그리텍은 좀 독특하죠. 통신 기지국, LFP, 전기 기관차. 근데 통신 기지국에도 ESS가 필요한 게, 왜냐면 전력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치예요, 한마디로. 비상공급장치. 한국에 두고 일본의 KDDI라는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고, 원래는 납축전지를 썼대요. 네, 납축전지가 수명이 길잖아요. 근데 이걸 LFP로 저거를 이제 대체를 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용 비상전원 시스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에 풍력 기업이 있어요. KK 윈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풍력 에너지, 그러니까 바람 불죠. 요거를 전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파워, 거기에 들어가는 게 파워 유틸리티인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래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랑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ESS 매출 비중은 한 2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ESS, BMS 그러니까 ESS에 있는 그 BMS 아까 공부했죠. 그거에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까지 한번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 이제 비나텍은 사실은 ESS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근데 넣어봤어요. 예. 약간 하는 역할이 비슷해서, 뭐냐면 슈퍼 커패시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커패시터가 뭐예요? 우리 D램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D램 공부할 때 D램이 뭐죠? 전압을 위해서 딱 때려주면 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고, 여기 커퍼시터에 전화가 딱 들어가서 이 전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D램 성능이 좋아진다고 우리 배웠죠. 반도체에서. 이거 지금 이해되시는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이고 이해 안 되신 분은 이제 반도체 공부 안 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그 커패시터가 그겁니다. 전하를 이제 저장하는 장치죠. 근데 거기다 하이K 물질을 입히면 BTS 같은 거라서 이제 안 나가려고 그러죠. 전화가 붙어 있는 거죠. 슈퍼 커패시터는 이제 말 그대로 엄청난 고용량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방출도 하는 건데, 전원이 끊겼을 때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슈퍼 커패시터도 어떻게 보면 ESS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소형과 중형, 대형이 있는데, 대형은 맥스웰이라고 테슬라가 인수한 회사 있거든. 그 회사가 1등이고, 소형, 중형은 비나텍이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반영구적이에요, 수명이. 그리고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그 블랙박스 아시죠? 거기 들어가요. 하이패스 아시죠? 예, 자동차에 달려있는 거. 파워 윈도우, 에어백, 그다음 TV 리모컨 중에 저희 집에 저도 이제 2년 전인가요? 그 TV를 바꿨는데 삼성 걸로 제가 바꿨거든요. 근데 삼성 리모컨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태양광으로 저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슈퍼 캐퍼시티가 들어가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순간순간 전기들이 필요한 거 있죠. 예, 그리고 배터리로 하기 좀 애매한 것들 있죠. 배터리 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 뭐 블랙박스, 보조 전원이 좀 필요한 것들 있죠.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냐면 전기차에서 주행에 집중해야죠. 요것도 모자른데 전기를 다른 데 분산시켜줄 여유가 없어요. 아니 지금 전기차 주행하기도 빠듯한데, 슈퍼 커패시터는 우리 자동차 타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죠? 많이 필요하죠. 시동 킬 때도.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보조 전원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기차가 전장화될수록,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장화될수록 저 보조 전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풍력 블레이드 아시죠? 블레이드가 이제 날개죠, 날개. 이 날개 각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바람을 또 잘 맞을 수 있게. 그러면 거기를 조절할 때 고출력이 필요하대요. 그때 또 전력 공급하는 순간 보조 역할. 그러니까 슈퍼 커패시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좀 달라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공회전 제한 장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회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차가 서 있을 때 시동이 켜 있으면 공회전 되잖아요. 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보면은 자동으로 시동 꺼져 버리죠. 예, 그죠? 근데 그럴 때 바로 또 켜줘야 되잖아요. 시동을 자동으로. 그럴 때 커패시터가 또 필요하대요. 저 슈퍼커패시터. 그 되게 쓰임새가 많죠. 그러니까 실제 ESS는 아니지만 이 회사 매출 비중의 87%가 저런 건데 저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야 비나텍도 제가 비나텍 같은 경우를 예전에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와닿지가 않았던 게 수소차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수소차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당시에 3년 전에. 예. 수소차 관련주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비나텍이 거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안 좋았죠, 사실. 근데 이제 수소도 봐야 돼요. 왜냐면 슈퍼 커패시터도 요게 매출이 높으니까. 근데 이 회사 가는 거 중에 아직은 얼마 안 되지만 7%가 수소 연료 전지 있죠. 거기 들어가는 막정급 집합체를 만들어요. MEA라고 합니다. 요건데 요게 수소 연료 전지에서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장치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산소와 수소가 반응을 하는데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차가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소 연료 전기차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요거는 주로 들어가는 데가 수소 트럭. 트럭에는 오히려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좋아요. 주행거리도 길고 배터리 충전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시간도 금방 끝나죠. 수소차는. 예. 주행거리가 일단 기니까 이 수소 트럭은 결국 시간이 돈이에요. 충전을 오랫동안 해놓으면 그 돈을 다 버리는 거죠. 그 시간을 영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수소 이 전기차 쪽 관련해서 트럭만큼은 그런 이제 초대형 트럭들은 오히려 수소차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독일이라든가 우리 현대도 엑시언트인가요? 수소 연료 전지차 전기 트럭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거죠. 근데 100만 장 테스트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한 1000대 정도 들어가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에 BAK가 아니고 이게 비사가 어딜까요? 독일의 비사 어디예요? 다 아시죠? 벤츠겠죠, 벤츠. 네. 벤츠도 다임러하고 트럭 만듭니다. 수소 트럭 만들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저기 10만 대 분량의 연료 전지가 필요하대요. 스택이. 저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비나텍이 그만큼 원가 절감하는 기술을 갖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오늘 ESS 얘기를 했지만 하면서 슈퍼 커패시터가 또 약간의 ESS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나텍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잘한 것 같죠, 공부?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업들이 싸냐 비싸냐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 회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걸 제가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밸류체인 쪽에서 이제 배터리 쪽은요. SK 온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주력은 어쨌든 삼성과 LG가 삼성 LG가 그래도 배터리 그 ESS 쪽에선 좀 강자예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개발하고 있고 ESS 부품 중에는 YM텍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충전기 공부할 때 YM텍 배터리와 인버터 사이에 배터리 전원 꼈다 켰다 하는 거 있죠. 이게 ESS에도 필요해요. 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 충전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고 ESS 인버터 쪽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YM텍은 여기저기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ESS는 그렇게 되면 전해질과 전해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첨보,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텐데 다만 이제 전기차에 다 집중돼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전해액 관련주는 LFP로 갈수록 수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파우치형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니면 저가형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왜냐면 원가가 싸니까.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 중에서 우리가 파우치형 배터리도 한번 공부해봤죠. 거기에 그 필름 아시죠? 필름. 파우치형 배터리 파우치 필름 들어가거든요. 보호해주는. 그거 원래 일본 기업들이 독점인데 농심 계열사죠. 율천화. 농심 그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근데 율천화하게 그 파우치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혜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그래서 ESS 밸류 체인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터리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배터리 중에서 이제 안 한 거 뭐 있냐면 폐배터리. 사실 이제 폐배터리만 끝나면 2차 전지도 대장정의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풍력 쪽 좀 할까 좀 고민, 지금 풍력 좀 자주 찾아보고 있거든요. 해상 풍력 쪽. 그래서 다음은 좀 풍력을 좀 할까 지금 고민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자료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오늘 좀 시간이 또 꽤 많이 흘렀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2차전지 ESS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뭐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공부 잘 해보시고, 예, 좋은 기업들도 잘 선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2차전지 함께 배우기, 오늘 시간은 ESS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